먼저 제 발표 제목을 보시면은 Directed Molecular Assembly of Soft Materials for Large Scale Manufactu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soft material, 연성 소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성 소재들의 어떤 분자 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 조정해서 그래서 어떤 나노 스케일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면 어떤 나중에 미래 어떤 소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라지 스케일의 어떤 나노 구조를 만드는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연성 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성 소재가 뭔지 좀 친근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연성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 고분자나 액정 그리고 뭐 콜로이드, 바이오몰레큘들 같은 아주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소재의 어떤 개념입니다. 보면 이제 이런 물질들이 완전히 뭐 서로 다른 형태의 물질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힘이 주로 이제 weak interaction, 이제 만데발스포스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나 하이드로젠 본딩이나 weak interaction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mechanical property가 viscoelastic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것들 중에 많은 물질들이 실제로 어떤 셀프 어셈블리에 의해서 나노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나노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성 소재의 어떤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프로테인들이 어셈블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루는 구조나 아니면 생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몰레큘들이 바이오몰레큘들이 어떤 스스로 어셈블해서 어떤 기능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여기 어떤 이런 몰레큘들이 어떤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어셈블해서 기능성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떤 자연계의 예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실제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공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노 스케일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주로 이제 윗 인터랙션에 의해서 도미네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탈라이션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이런 구조에 형성되는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형성된 구조가 좀 디펙트가 많이 포함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블락호 포리머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자기조립 고분자 소재를 합성해서 그것들이 형성하는 나노구조를 보시면요. 이 물질은 원래 어떤 이런 선형 구조, 라멜라, 원래 판형 구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라멜라라는 어떤 구조를 이루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이렇게 좁은 면에서 그 구조를 보면 라멜라 구조이긴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그 라멜라 구조의 어떤 구성된 형태를 보게 되면, 라멜라의 어떤 배양이 랜덤하게 되어 있고, 많은 디펙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자기조립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실제로 소재에 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 공정을 만들려면 그것을 결함들을 제거하고 나노 구조의 어떤 배양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기래 박사님도 다이렉티드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스스로 형성되는 자기조립 구조를 그냥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리 패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부장을 걸어줘가지고 이 몰레큘들의 조립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탑다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프리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 프리 패턴이 몰레큘들이 어셈블하는 걸 가이드해준다거나 아니면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 같은 걸 가해서 또 오리엔테이션을 조절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에서 어떤 부가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훨씬 오더링이 좋고 또 그 다음에 상형성이 빠른 그런 셀프 어셈블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블락호 포리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고분자 소재 아니면 나노튜브와 고분자의 하이브리드 이런 어떤 합성 소재라든지 그리고 어떤 펩타이드와 같은 어떤 바이오몰레큘 같은 것들이 이루는 자기조립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반도체 공정과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 소재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속이나 아니면 나노튜브의 어떤 어레이라든지 이런 소재에 쓸 수 있는 나노구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블락호 포리머라고 하는 합성 소재의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 바이오몰레큘의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카본 나노튜브와 폴리머의 어떤 하이브리드 물질이 이루는
어떤 자기 조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블락코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뭐 고분자의 블락코폴리머는 뭐 고분자를 처음에 다뤄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정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로 다른 고분자 블락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의 미세 상분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 시절에 했던 연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해오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은 또 화학적인 프리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어떤 이런 자기조립 블락코폴리머의 어떤 구조를 유도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의 결함, 일체의 결함이 없이 완벽하게 얼라인된 그런 자기조립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거시적인 어떤 배양을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는 선형 패턴을 이용해서 실린더를 이루는 그런 블락코폴리머의 적용해서 이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나노 구조가 형성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실에 했던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아래 부분은 그 아래 뒷판에 프리 패턴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는 프리 패턴이 없고요. 프리 패턴이 없는 부분에는 라멜라 구조가 이렇게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프리 패턴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라멜라들이 프리 패턴에 따라서 잘 온라인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떤 자기조립 구조를 일체의 결함 없이 임의의 대면적에서 배열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원래 라멜라라는 것은 어떤 완전히 직선 형태로 펼쳐진 그런 판상 구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정한 것인데, 실제 디바이스에 이걸 적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이것을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런 것을 한번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65나노미터 패턴 피치에 대해서 135도를 꺾인 선까지도 디펙트가 없이 잘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디바이스에 쓸 수 있게 모디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린더, 원래 헥사곤날 패킹되어 있는 실린더 구조를 형성하는 블락코폴리머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린더 간의 간격에 한 2배 정도 해당하는 라인 패턴 위에서 그것들의 어셈블을 조절했더니 그 실린더가 여기에 누워있고 여기에 서있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나노 구조입니다. 이 물질이 원래 형성하는 구조,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구조와 또부터 변형된 새로운 구조죠. 이런 어떤 탑다운과 바텀 어프로치를 융합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들은 대부분 어떤 프리 패턴을 사용해서 새로운 어떤 나노 구조의 어떤 배열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고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과연 프리 패턴을 하지 않고도 나노 구조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 아주 작은 스케일의 프리 패턴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고비용의 어떤 프로세스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발견한 새로운 현상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필름에 유기용매에 녹아있는 블락코폴리머의 어떤 디웨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우배가 있는 블락코폴리머 필름을 만들어준 이후에 열체를 해주게 되면 나노 스케일의 구조가 이 마이크론 스케일 패턴의 어떤 기울기 9배 방향으로 스스로 온라인되는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조를 이렇게 위에 SM을 치우는 걸 보시면은 밝은 부분이 이제 두꺼운 부분이고요.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얇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얇은 부분에는 라멜라들이 이렇게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두께가 두꺼운 부분에는 이와 같이 라멜라가 스스로 온라인되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필름을 갖다가 단면을 잘라서 단면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높이 구별가 있는 언덕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양쪽이 얇은 부분에 해당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부분에는 나놀라들의 배열이 랜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운데 두꺼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온라인 좀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가장 두꺼운 부분, 온라인 잘 된 부분은 이와 같이 오더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필름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어떤 단면을 관찰하면 이게 두께 25나노미터 정도 되는 라멜라가 필름 두께 한 2.4 마이크론 전체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종인비가 한 55 이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 라멜라들을 이렇게 온라인 시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종인비가 엄청나게 큰 그런 셀프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리를 이제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최근에 저희 학생들하고 또 한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블락호 폴리머를 이용한 리소그래피는 주로 이제 실리콘 계열의 서브스트레이트에 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IBM의 주도로 어떤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됐기 때문인데 이런 나노 패터닝 기술을 사실 좀 더 다양한 디바이스에 쓰려면 다양한 기판에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셀 같은 분들은 뉴트럴 매트라든지 그런 걸 도입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재료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그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적용되는 어떤 방막 공정, 무기 방막 공정하고 블락호 폴리머 리소그래피를 완전히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유니버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메탈, 세미컨덕터, 세라믹, 이런 어떤 폴리머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판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시도한 기판들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메탈은 불이라든지 루세늄, 미리디움, 플래티늄, 코발트 아이언 같은 마그네틱 어떤 엘로이도 있고요. 세라믹도 나이트라이트 계열도 있고 옥사이드 계열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물질에 이걸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이 루세늄 위에서 이런 그 필름 두께의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라멜라를 만들고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위에서 만들고 타이타늄에서 만들고 코발트 아이언 위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블락호 폴리머 템플릿을 이용해서 에칭 공정을 통해서 나노포러스한 타이타늄이라든지 나노포러스한 플라티늄 나노와이어 같은 다양한 어떤 나노 패턴화된 기능성 소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어떤 결과 중에 하나는 자기조립 나노구즈를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이언 패턴리스트를 이렇게 패턴화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PCVD 공정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카본 나노튜브를 멀티버트 카본 나노튜브를 들었죠. 이렇게 이제 아이언 소매를 패턴화 시켰기 때문에 달아난 나노튜브의 폭이 아주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 스케일의 구조를 패턴을 동시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카본 나노튜브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어레이도 있고요, 헥사곤 어레이도 있고. 여기까지 이제 어떤 블락호 폴리머 템플릿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면적에서 배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성 나노구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펩타이드 어셈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떤 바이오몰레큘의 어셈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블락호 폴리머 같은 합성 소재의 경우에는 어셈블리하는 드라이빙 코스가 대부분 어떤 반데르발스 코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가 좀 느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바이오몰레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이드로젠 본딩과 같은 좀 더 강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어셈블리가 유도되고 또 이제 작은 분자가 아주 복잡한 계층적 구조를 이룰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공정을 통해서 좀 더 그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에서부터 이제 바이오몰레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은 게 페니랄라닌 두 개가 붙어 있는 다이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물질은 원래 물에서 어떤 나노 튜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조건에서 나노 와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나노 와이어가 상당히 그 크기가 고른 그런 물질이고 재밌는 것은 이 나노 와이어가 어떤 유기용매에 완전히 그 하나하나씩 떨어져서 잘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가 비등방적인 어떤 입자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면 액정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네마틱의 콜로이달 리크리스탈 페이스를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나노와이어 조성에 따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두 개의 어떤 평광판 사이에서 어떤 액정 디펙트 텍스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액정이라는 것은 어떤 쉽게 외부장을 가해서 그 배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전기장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펩타이드 나노와이어를 대면적에서 배열시킨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바이오몰레큘을 위한 어셈블리가 좀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면적에서 그 구조를 조절하는 연구는 아직 흔치 않습니다. 그 중요성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어드밴스 머스를 이제 표지로 연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같은 역시 펩타이드 물질을 사용해서 또 다른 조건에서 어떤 올가노제를 만들고 그것을 제로젤로 변환시킨 이후에 ALD 공정 같은 것을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폭이 비어있는 아나타제 타이타니아 어떤 할로네온 위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가노제를 템플레이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인탱글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 디바이스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본 나노튜브와 폴리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상하게 한 가지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폴리머, 카본 나노튜브에다가 어떤 엔드 터미네이션 된 폴리머를 살짝 섞어주면은 이게 유기용 매상에서 잘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드한 물질을 하더라도 이게 콜로이드로 분산이 되면 이게 소프트 머티리얼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나노튜브의 어떤 분산액을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떨어뜨린 다음에 아주 습도가 높은 공기를 살짝 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벤젠을 수거했었는데 벤젠이 날아가면서 공기에서부터 불이 응축돼서 물이 이렇게 핵성화로 패킹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남는 것은 폴리머와 카본 나노튜브로 이루어진 어떤 매크로포러스한 그런 어떤 카본 나노튜브 폴리머 나노 컴포짓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롤리시스 공정을 도입하면 폴리머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노튜브로 이루어진 포러스한 매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포러스한 나노 컴포짓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플레인 뷰고요. 크로스 섹션을 보게 되면 나노튜브가 상당히 잘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이제 파이롤리시스 공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노튜브만 남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나노튜브들이 아주 잘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단면을 보시면 아주 잘 엉켜서 폴리머 없이도 이렇게 이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어떤 하이브리드, 폴리머와 어떤 카본 나노튜브 농도를 높이거나 낮춤에 따라서 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이 어프로치의 장점입니다.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멀티레이어 포러스 멤브레인을 얻을 수도 있고요. 농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마이크로 패턴화된 형태의 어떤 그런 나노튜브 패턴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는 이와 같이 나노튜브가 미인 형태로 어셈블된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 어떤 그런 매크로포러스한 카본 나노튜브 스캐폴드를 실제로 어떤 전기가 잘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필드 에미터로 적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 볼티지가 낮게 나와서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필드 에미터로도 실험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세션이라서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합성 소재와 생체 소재의 어떤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거기에 어떤 반도체 공정 등과 융합을 함으로써 좀 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미래 소재에 쓸 수 있는 그런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계속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기여한 분들이고요. 저희 방 구성원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